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2월 정부에서 제2요구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한 측면에서 상당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 61조에 의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을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법에 의하면 동행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역 5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은 이 청문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한 경우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이 발의가 된 배경은 2년 전에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가 있었을 때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만큼은 대상자로 하여금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청문회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제출이 됐습니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에 대해서도 동행명령 제도가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동행명령 제도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명확해야 된다는 게 정부 측 판단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전제가 되는 동행명령 제도가 도입되는 요건이 되는 이 중요한 안건 심사 부분은 이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개정안이 또 다른 중요한 취지는 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부분 중에는 민감정보도 있고 고유식별 정보도 있습니다. 민감정보 중에는 어떤 사람이 정당이나 노동조합, 기타 사회단체에 가입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등등이 모두 다 포함되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동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균형적인 타협점을 모색을 해서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했습니다만 이 개정안이 실시가 되게 되면 각종 민감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제출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했을 때는 또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측이 봤을 때는 이 동행명령 대상이 되는 중요한 안건 심사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고 또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의 어떤 사생활 자유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제2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이 법안의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